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부러 빨간 조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빨간색입니다. 잘 입었죠? 네.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국민의힘 아닌 척 해도 우린 국민의힘 후보예요. 하얀 잠바 입고 다녀도 빨간 잠바 입은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고 오늘 이렇게 드디어 공천자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프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모두십니다. 오세훈 후보님을 비롯한 우리 후보님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목소리를 확인했는데 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참석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함께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또 경선을 했던 다른 의원들과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저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네. 저 자리에서 주인공은 오세훈이고 네. 그다음에 주인공은 사실은 당대표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후보들이 지금 당대표가 오는 걸 지금 반겨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저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통보도 하지 않았을 거고. 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도 장동혁 대표가 TV에 되도록이면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후보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주도로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주도로 치르면 선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장동혁을 배제하고 당권파를 배제하고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득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필승 결의대회까지 영상 보여드렸고요. 다음 정치권 이슈는 바로 재보궐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재보궐 후보자 면접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청을 받았는데 명단 막판에 추가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전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저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저는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최명 위원님,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무소속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이걸 드랍하고 이제 달성군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이게 미리 짜여졌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 이정현 네. 전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를 시킬 때 주호영 의원과 그때 이미 다 나왔던 시나리오예요. 이건 원래부터 시나리오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주호영을 자르기 위한 컷오프다. 그럼 이진숙은 뭐냐? 이진숙은 나중에 보궐선거 자리에 공천할 것이다. 그게 다 시나리오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만 하면 그 시나리오에 100% 똑같은 상황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 어게인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명확한 친윤 인사잖아요.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근데 명확한 친윤 인사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호영 의원이라는 당내 그 최다선 의원을 컷오프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선거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국민의힘의 이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네. 정말 국민들을 별로 안중에서 고려하지 않은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충남 부여 청양 자신의 지역구에서 했는데요. 자, 12월 3일 본인은 단호하게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출마변을 밝히면서 인간적인 면까지 절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에게 있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비껴서지도 않겠다라면서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고심 끝에 출마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선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재보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으로 그냥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공천을 받아가지고 서로 후보자들이 난립하게 해서 계속 경쟁하게 한다? 이게 선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전략공천 지역 전략공천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아예 풀어준 것이 장동혁 지도부에 무슨 의도가 있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략공천을 하면은 다시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선거가 어렵게 되니까 네. 그냥 이거 일반 공천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일반 공천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정진석 실장, 비서실장이 무조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의 부활을 조금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 같은 지역도 전략공천으로 그냥 꽂으면 되는데 이 지역도 열어놔가지고 이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인 그 이용 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인데 이분도 이제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가 큰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